Фундаментальная книга вон буддизма. Практика. Срочные тренировки и повседневные тренировки. Дхарма срочных тренировок.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ать практикующим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ходить в условленные сроки тренировки в дхарме, установлены следующие дисциплины срочных тренировок. Памятование Будды, медитация сидя, писание, лекции, беседы, темы вопрошания уйду, принцип природы, срочный дневник, повседневный дневник, внимательность, контроль поведения и так далее. Памятование Будды и медитация сидя – это дисциплины тренировок по возделыванию духа. Писание, лекции, беседы, темы вопрошания, принцип природы и срочный дневник – это дисциплины тренировок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дел и принципов. Повседневный дневник, внимательность и контроль поведения – это дисциплины тренировок по выбору в действии. 반갑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을 당하면 일을 할 뿐 마음 공부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대종사님의 법을 믿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 마음 공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일을 당해서 일단 멈추어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생각을 궁굴려서 바른 판단을 얻고 판단 결과에 따라 그른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취하는 결단을 내리는 상시응용주의상 1조 공부가 가장 핵심적인 공부가 됩니다. 이 공부에 채를 잡지 못하신 분은 대종사님의 참 제자로서 입문하지 못한 분입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반드시 이 공부로 접공해야 합니다. 대산종사께서는 공부의 묘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하나에서 10, 100, 1000, 만 무량으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열애의 3대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은 전산종보사님의 원기 104년 올해 신년 법문이었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1932년에 올림픽에서 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영상입니다. 네, 금메달 모습. 대단하죠. 2012년에 금메달 딴 모습입니다. 네, 대단하죠. 차이가 느껴지세요? 실력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완전 다르죠. 왜 저렇게 실력의 차이, 발전이 있었을까요? 옛날 선수들은 재능이 없고 지금 선수들은 재능이 좋아서 저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옛날 선수들은 그냥 놀았고 지금 선수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렇게 됐어요. 네, 옛날에 올림픽에 나오는 사람도 그 나라에서 가장 잘한다는 사람을 4년 동안 진짜 밥만 먹고 저것만 한 노력을 똑같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저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훈련 방법의 발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버텨내는 선수의 근성과 또 코치의 세세한 분석과 지도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교도님들과 정기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훈련을 참여했던 저희 훈련생들이 훈련이 끝나고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좋았습니다. 훈련을 끝나고 났더니 제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또 밝아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훈련하고 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는 걸까요? 네, 바로 훈련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이죠. 네, 프로그램이 좋지 않으면 그걸 해봤자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이번 훈련을 정전에 나온 정기훈련법 과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과거에 백생을 닦아서 수행해서 성불을 할 사람이라면 내가 만든 이 훈련법대로 하면 한 생만 닦아서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하신 아주 대단한 훈련법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에 원불교 훈련법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또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그러면 일상에서 또 어떻게 수행을 해나가야 될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원불교 훈련법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닮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관찰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죠. 흉내를 내죠. 원불교의 훈련법도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기독교에서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부르고, 저희 원불교에서는 일원상 진리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일원상의 진리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진리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닮고 싶으면, 저 사람은 되게 똑똑해. 그리고 운동을 잘해. 나는 그래서 저 모습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네, 대종사님께서 깨닫고 보시니까 일원상 진리, 이 우주를 관장하는 그 진리는 3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셨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비어 있습니다. 그 주체가 없이 비어 있는 게 바로 이 일원상의 특성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어 있으면서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밝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원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행을 할 때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게 행을 합니다. 이것을 정이라고 하는데요. 일원상 진리는 이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신이 이 모습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하면. 그래서 그 일원상 진리가 텅 빈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정신 수양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치간의 연구를 계속하면 일원상 진리처럼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은 반드시 행하고 그른 일은 반드시 안 하는 취사 공부를 계속하면 일원상처럼 정확하게 공정하게 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생각만, 내가 취사를 해야겠다, 연구를 해야겠다, 그 힘이 저절로 얻어질까요? 우리가 몸의 힘을 기르고 싶으면 어떤 물건을 두고 이렇게 드는 그런 일들을,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그런 행을 반복하죠. 그리고 머리를 좋게 하고 싶은 사람은 무슨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런 훈련, 어떤 행동을 해야지 그 힘이 길러집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이 3가지 힘을 길러주게 하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만든 도구가 바로 훈련법입니다. 그게 바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죠. 자, 정기훈련에 우리가 이제 정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훑었는데요. 정기훈련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총 몇 가지로 되어 있죠? 네, 11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불입니다. 연불. 많이 해보셨죠? 두 번째는 좌선입니다. 이 연불하는 법과 좌선하는 법을 배운 다음에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우리가 수양력을 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경전. 4번째는 그렇죠, 강연. 5번째는 회화. 네, 정전을 보셔도 좋습니다. 의도. 네, 7번째는 성리. 8번째는 정기일기. 이렇게 경전, 강연 쭉 해서 정기일기까지를 하면 연구력이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상시일기. 10번째는 주의. 11은 조행 공부입니다. 이것을 하면 배우고 반복하면 취사력이 생깁니다. 이번에 저희 정기훈련은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짰고요.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좌선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침에 막 40분씩 좌선하고 저녁엔 10분씩 막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고요. 이런 식으로 경전을 막 2시간 반씩 막 6일 동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많죠? 많지 않아요? 자, 아까 그 비디오를 보면, 아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1932년 그 선수는 몸도 그냥 되게 일자몸이라 해야 되나? 그냥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선수를 보면 막 몸에 근육도 막 이렇게 있고 또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제 생각에 왼쪽 선수는 아마 이 뛰는 것만 가지고 훈련을 했을 것 같고요. 오른쪽 선수는 막 근력, 이 몸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막 웨이트 트레이닝도 엄청나게 그것도 각 부분별로 다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빨리 달리는 훈련만 또 따로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프로그램으로. 그런 식으로 각 분야를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커다란 성과를 내는 것이죠. 정기훈련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도 마치 그 각 분야, 다른 분야로 발전시켜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됐을 때 인간의 정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잘 아시는 분이 만드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나면 몸 어떤 정신의 그런 상태가 되게 좋아지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이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시키고자 잘 아시는 대종사님께서는 다른 이어지는 훈련법을 하나 만드셨죠. 그것이 바로 상시훈련법입니다. 자, 상시훈련법은 크게 자기가 개인이 해야 되는 상시, 응용, 주의사항과 또 코치한테 물어보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시, 응용, 주의사항은 뭐죠? 기억나세요? 자, 1조. 1조는 제일 중요한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 때 나의 표준을 마음속으로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겠다는 표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일단은 먼저 이 온전함이 과연 무엇인가 사실 때 의도를 좀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공부 수준에 따라 이 온전함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달라질 텐데요. 제가 현재 수준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집착되지도 않고 어디에 끌려가지도 않고 어디에 물들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막 급하지도 않고 그 상태로 편안한 상태. 즉 하루를 살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디에 물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살피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 표준을 가지고 살다가 경계를 당하여 마음이 쓱 동하려고 하면 일단 탁 멈추는 겁니다. 보통은 그런 경계를 만날 때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계속 판단하려고 하기가 쉬운데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내 마음이 지금 온전한가 안 온전한가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 상태를 만드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상태에서 이제 생각해서 그때 나오는 판단으로 취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2조 미리 준비도 하고 시간 있을 때 경전 공부를 하고 시간 있을 때 의두 연마도 하고 그리고 염불과 좌선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냐면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침에는 좌선을 하고요. 낮부터 밤까지 즉 활동하는 시간 동안에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겠다는 표준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시간이 있을 때 인터넷만 하지 말고 경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일기를 써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을 하면서 염불로써 마무리를 하면서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의문도 듭니다. 그걸 가지고 교당에 왔을 때는 부모님 반가워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걸 가지고 물어보고 해답을 얻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코치를 두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당에서 뭔가 오늘 배운 게 있다면 다시 실제로 생활에 가서 다시 활용을 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힘이 길러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정기 때가 되면 훈련에 들어가서 다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 프로그램만 실행을 해도 나의 정신력이 올라가게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체계적이고 자세한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여러 가지 자기개발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 어떤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이렇게까지 체계적이고 자세하고 확실한 프로그램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어떤지를 정말 확실하고 자세히 아는 거에 더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자세하고 세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 최고의 전문가밖에 만들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만, 이런 훈련법을 만든 것만 봐도 대종사님께서 정말로 크신 성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정신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행히도 인연이 되어서 이런 훈련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기회에 이 교법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좀 갖고 더욱더 공부하고 더욱더 실행하셔서 영생을 통하여 자신의 정신의 힘을 끝없이 향상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Памятование Будды означает произносить подряд утвержденную нами одну строку мантры. Эта дисциплина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сосредоточения духа, рассеянного в мириадах направлений, на одной строке мантры и превращения мириадов мыслей в одну единственную мысль. Медитация сидя означает останавливать сознание и энергию на подчревном поле тандзён для выправления энергии и охранения сознания, и при этом делая так, чтобы не было привязки даже к единственной мысли, оставаться лишь в подлинной сфере совершенной тишины и отсутствия развлечений. Это метод взращивания беспримесного, первичного духа человека. Писанием называются наши утвержденные тексты и справочные писания. Эта дисциплина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актикующие могли знать дорогу, ведущую в правиль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практике. Лекции означает выбор некоего вопроса, относящегося к делам или принципам, и истолкование его значения. Эта дисциплина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актикующие оттачивали свою мудрость, обмениваясь мнениями перед собранием с соблюдением формальностей. Беседы означает дав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актикующим свободно говорить о своих впечатлениях от виденного и слышанного лично. Эта дисциплина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актикующие оживленно,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обменивались мнениями, тем самым оттачивали свою мудрость. Тема вопрошания означает исследовать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вызывают сомнения касательно принципов великого и малого, бытия и небытия, дел правильного и неправильного, полезного и вредного, а также хваду, произнесенных Буддами и просветленными мастерами прошлого, и проходить экспертизу. Эта дисциплина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актикующие, вступившие в глубокую стадию исследования, добивались ясного анализа дел и принципов. Принцип природы означает давать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решать и понимать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принцип всего сущего во Вселенной и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й принцип нашей собственной природы. Срочный дневник означает вести запись количества часов работы, доходов и расходов, запись того, как управлялся с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м сознания и тела, а также запись озарений и впечатлений на тот день. Повседневный дневник означает вести запись того, как управлялся с делами, памятливо или бездумно, запись состояния учебы, а также запись о наличии или отсутствии нарушений заповедей на тот день. Внимательность означает настрой, в котором человек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не забывает делать то, что решил делать, и не делать того, что решил не делать во время действия 6 органов чувств. Контроль поведения означает вести себя как подобает человеку. Эта дисциплина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актикующие достигали реального эффекта практики через постоянное сопоставление практики и ее воплощение в деле.